안녕하세요. 유니클로 가을 신상품이 완판됐다는 얘기가 가끔 들리긴 하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냐? 시국이 지금 어떤 시국인데, 아니면 일부러 제품을 몇 장만 딱 생산을 해가지고, 와, 이것 봐라. 우리가 완판했다.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게시판에서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 라는 글을 보고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는데, 몇몇 제품들에 한해서는 그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콤비네이션 후리스 재킷이라는 가을 신상품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가서 상품 평과 소비자 동향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상품 평들을 보니까 막 화가 나서 막말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는데, 과연 저만 그런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이 콤비네이션 후리스 재킷이라는 상품이 인기가 엄청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딱 보니까 이게 뭐 특별히 이쁜 디자인도 아닌 것 같아요. 가격도 5만원이면 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쭉쭉 상품평이나 댓글들을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조건 사세요. 매장에서 지금 입고 있는데 너무 이쁨. 무조건 사라네요. 나는 이 시국에 사서 쟁여놔야지. 이번 가을 이걸로 나버리기 개꿀. 그 다음에 인터넷 주문하고 매장 가서 실물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만족해한다는 별점 5개를 줬네요. 카키 3XL 얼른 푸세요. 검정색 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좋아서 사고 싶었는데 원하는 색상이 없어서 검정색을 샀다는 소리네요. 빨리 푸세요, 제발. 그 다음 분이 좋은 말 할 때 빨리 물량 푸세요. 한국 차별하는 건가요? 물량을 안 풀어줘서 일본이 한국을 차별한다 라는 얘기 같군요. 본사 찾아가서 시위하기 전에 빨리 물건 좀 찍으세요. 와, 이거 웃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사고 싶은 사람도 상품평 쓸 수 있음? 아직 사고 싶은데 사지를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11시 30분 오픈에 맞춰서 유니클로 강남점에서 샀습니다. 카키색 엑스라지에 만족합니다. 다들 존버타세요. 존버타라는 얘기는 버티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석해보면 물량이 원하는 색상이 없는데 아무 색깔이나 막 사지 말고 물량이 풀릴 때까지 버티라는 얘기 같아요. 친구들 싸우지 말고 매장에 가봐요. 카키 이쁩니다. 베이지도 이쁘고요. 블랙도 괜찮을 듯. 좋은 말 할 때 카키 라지 천장 푸세요. 어이가 없네요. 이게 뭡니까 대체.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키색 3XL 하나만 주세요. 올리브 색상 구매했는데요. 보들보들해서 착용감 좋아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입어보시면 생각보다 더 괜찮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차피 재입고 됩니다. 카라티도 꾸준히 재입고 됐습니다. 꼭 카키 엑스라지 한 장 잘 먹었습니다. 못 사신 분들 죄송. 아니, 이게 그렇게 좋은 옷인가요? 이게 뭔 옷이길래 평범해 보이는데? 제가 다시 봐도 이게 그렇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뻐 보이지가 않는데요.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못 사서 억울해서 별점 테러하는 인성. 무엇? 그러니까 이 유니클로 옷을 사고 싶은데 못 사서 악플을 달던가 별점을 낮게 주는 테러를 한다는 얘기네요. 매장에 있다 이것들아. 카키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의욕이 떨어지고 힘이 쫙 빠지네요. 자기들이 늦게 와서 못 샀으면서 벌점 테러 추하다. 난 샀지롱. 딱 열리자마자 바로 체크하고 결제하면 되는데 바보들. 잘 입을게요, 유니클로. 아,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네요. 이게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 매장이든 판다고 하는 시간에 바로 결제를 못하면 살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테러를 하러 온다, 이 얘기 같습니다. 나도 샀지롱. 깍, 난 구매했다. 유니클로는 카키 라지를 뿌려라.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성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재고가 없어요. 별점 1점. 아니, 이건 뭐 소량이 재입고 되어도 주문 클릭이 안 되네요. 별점 1점. 카키 더 풀어주세요. 아침부터 대기 타고 있는데. 별점 1점. 지금 상황이 일각에서는 열심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과연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분들 몫까지 2인분, 3인분까지 책임지고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줘도 안 입을 것 같은 저 거적대기 같은 걸 왜 돈까지 줘가면서 사는 것이며, 왜 못 사서 안달인 건지. 예로부터 말로 안 되면 이게 약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씁쓸한 얘기였지만 다음에는 꼭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류 브랜드는 1년 매출 대부분을 겨울 시즌에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요즘 유니클로는 어떨까요? 제대로 벌어들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매운동의 영향에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3개월 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불매운동, 유니클로는 그 중에서 국민들의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과 유니클로 CFO는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 없다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죠. 요즘엔 불매운동이 식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슬 손님이 차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유니클로의 근황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겠죠. 현재 상황을 이전 영상과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수원의 한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는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욕을 먹는 기업입니다. 촬영한 날은 토요일인데요. 사람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촬영한 날도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3개월 전 롯데마트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썰렁했죠. 근처 다른 매장과 비교될 만큼 팽했습니다. 계산대도 마찬가지로 심각해 보였죠. 이때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고 불매운동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도 손님수가 크게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늘어났다는 소문이 거짓말이던지 아니면 모든 지역에 적용되지는 않아 보이네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늘긴 했습니다. 처음 조사했을 때 정말 스산할 정도는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 늘었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계산대는 어떨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약간 늘긴 했네요. 저번에는 아예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작 이 정도 늘은 게 거대한 매장을 유지할 만큼 늘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매운동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불매운동은 한창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에 미안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진을 보세요. 일본의 편의점 사진입니다. 이번 19호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매장에 있는 음식을 전부 쓸어갔는데 한국산 음식만 남아있습니다. 이건 일본인들이 불매해서일까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인은 한국 불매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자연재해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도 한국산을 피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여러분들 동네는 어떤가요? 그쪽 동네 유니클로는 분위기가 다른가요? 지금까지 일본 불매운동 근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예, 노 재팬 운동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숫자를 집계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5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20만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1%나 줄어든 숫자입니다. 지난 7월에는 지난해 대비 7.6%만 줄었는데 8월에는 48%가 줄어들더니 이번에는 거기서 또 10%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앞선 두 차례는 동일본 대지진 직후였던 2011년 4월과 5월로 66.4%와 58.3%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 관광이 흔해지면서 특히 올해 들어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매월 56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찾은 전체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가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막 불붙기 시작하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던 기업이 있죠. 일본 유니클로의 창업자가 아베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망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한국 시장을 의식해서 나온 발언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최악이다. 유니클로의 창업자이자 모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의 회장 야나이 다다시가 내린 진단입니다. 야나이 회장은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최근 30년간 쇠락하고 있으며 아베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돈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 경제를 성장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일본은 최선진국에서 중진국이 됐고 자칫하면 개발도상국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이 열등해졌다는 증거라며 일본 내 반한 감정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싸우려고 드는 게 이상한 일이라면서 본래 냉정했던 일본인들이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일본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정말로 이해했다기보단 일본의 수준이 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눈길을 끄는 발언입니다. 이 때문에 야나이 회장이 아베 정부와 일본 사회를 향해 작심 비판한 게 한국 시장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외교부 사이에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박기작기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오늘 만나서 2시간 20분 동안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TV 아사히는 이 총리가 오는 24일 오전에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본을 덮친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나 우려가 커지는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영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미국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페어윈즈가 후쿠시마에 방사능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가 방사성 토양과 폐기물을 쓸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태풍이 오기 전부터 이 같은 위험성을 경고해왔는데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후쿠시마에선 방사성 흙과 같은 폐기물이 담긴 자루가 태풍에 쓸려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떠내려간 자루가 몇 개인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에서 이번에 떠내려간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페어윈즈는 또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태풍이 지나갈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10건의 누수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아닌 빗물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한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에 남긴 상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100명에 가깝습니다. 국내 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요청해온 건수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를 넘어섰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태풍 하기비스의 경로는 이전 태풍들과 달랐습니다. 태풍이 비껴가던 도호쿠 지역을 덮쳐 많은 비를 뿌리면서 피해를 키운 겁니다. 미야기현의 마루모리정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은 588mm가 하루새 내렸습니다. ここまで氾濫したことはなかったので、特に向こうの阿久津地区なんてのは本当に建物丸々流されちゃった。 일본 국책연구소는 100년에 한 번도 찾아오기 힘든 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하기비스가 지나간 지 사흘이 됐지만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 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선 이번에 또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지에서 구조와 수색을 위한 병력 파견 요청이 쇄도하자 일본 정부는 자위대 예비군까지 소집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후 처음 있는 조치인데 요청을 해온 현의 숫자는 대지진 때 7개 현보다 많은 12개 현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호쿠리쿠 신칸센은 최대 2주간 운행이 어렵고 히타치 제작소 등 공장들도 멈춰섰습니다. 이에 따라 하기비스로 인한 손해액이 보험액 청구 기준으로 많게는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들이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고 다른 루트의 수출길을 찾으면서 다행히 타격이라 할 만한 생산 차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격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 결과는 어떨까요? 100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물론 일부에서는 일본 제품만 계속 구매를 하거나 먹어서 응원하자거나 일본 옷을 사서 도와주자 라는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세는 여전히 안 가요, 안 사요 불매운동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밀어낼 건 밀어내고 새로 들어올 건 절대 못 들어오게 잘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면요. 전부 다 다뤄버리면 너무 방대해지고 영상도 길어지니까 오늘은 일단 안 사요 운동 대표 삼형제인 일본 맥주, 자동차, 옷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 사요 운동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일본 맥주인데요. 사실 결과가 이 정도까지 좋게 나올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 이렇게 무슨 일본 4대 맥주라고 예전에는 불렀었는데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9월에 수입된 일본 맥주는 단 6,000달러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6,000달러면 한국 돈으로 740만 원어치 정도 되겠네요. 작년 9월에는 674만 9,000달러어치였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 81억 원어치가 들어온 거예요. 1년 만에 이렇게 줄어든 건데 그럼 얼마가 줄어들었냐? 와, 자그마치 99%가 감소한 거예요. 아주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머지 1%는 그냥 수입을 하지 말지 그 1%인 740만 원어치는 어디다가 쓰려고 들여온 걸까요? 이거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개당 원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 전국에 7,400캔 정도만 수입이 된 거죠. 이거 뭐 완전히 한정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마트에 가봐도 일본 맥주를 팔고 있기는커녕 아예 구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동네 마트에도 맨날 일본 맥주가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독일이나 벨기에 맥주 아니면 중국 맥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맥주를 어디서 팔고 있는지 일부러 찾으려고 했는데도 한 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 맥주 국가별 순위도 일본 맥주가 부동의 1위에서 28위로 추락했고 올해 7월 불매운동이 시작된 직후 3위로 내려갔다가 8월에는 13위로 내려가고 9월에는 28위가 된 건데 이것은 러시아 맥주나 터키 맥주 같이 생소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맥주에게도 순위가 밀렸습니다. 아사히 맥주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부동의 1위였는데 11년 차에 아주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기고 있네요. 이 일본 맥주의 사실상 퇴출은 대단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등 소매 상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2달 전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형 마트 사장님이 일본 맥주 재고가 엄청 쌓였는데 도저히 이걸 사람들한테 팔지는 못하겠고 하니까 나를 잡아서 본인이 다 마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마셔서 재고를 겨우 정리했다고 하는데 진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잘 전해진 케이스죠. 불매운동에는 안 사요도 있지만 안 팔아 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의 자발적인 힘, 작은 힘이 모이고 모였을 때 진짜 큰 힘이 되더라 라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 사요 운동의 두 번째 좋은 성적으로는 일본 자동차인데요. 이 부분은 결론부터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 일본 자동차는 9월에 총 1,103대를 판매했고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5개 일본차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평균 마이너스 60%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60%라는 것도 렉서스가 제일 판매율이 좋은데 이 렉서스가 마이너스 23%라서 평균을 좀 올려줘서 그런 거고 닛산이나 인피니티 같은 차는 판매율이 마이너스 70%, 80%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5종의 개별 판매율과 등록률, 그리고 일본 차 소유자의 고민 등등을 다룬 영상을 3일 전에 올렸기 때문에 너무 재탕이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영상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참고로 같이 봐주시고요. 이 일본 자동차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성적 결과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사요 운동의 마지막 목표, 최종 보스라고 해야 되나? 바로 유니클로인데요. 안 입기 운동이라고도 불렀죠. 이 유니클로는 7월 불매운동 시작 이후 10월 현재 4군데의 매장이 폐업을 했는데 서울 종로 3가점, 월계점, 구로점, 경기도 구리점 이렇게 4개 매장이 폐업을 할 때 유니클로 측은 당시는 매장 재계약 문제 때문이라고 불매운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차피 재계약을 했어도 매출이 안 나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유니클로 측도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안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은 유니클로의 매장과 온라인몰에서는 9월 신상품 공개와 세일 전략으로 반격을 꾀하고 있는데요. 홍보활동이야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매장 오픈과 매장 리뉴얼 오픈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동생 브랜드 지우 역시 국내 2호점과 3호점까지 내면서 브랜드 이름을 물타기 하려는 전략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군요. 그 정도로 한국 시장이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이 중에서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유니클로 온라인몰에서는 겨울 대표 인기 제품이었던 히트텍과 경량 패딩 점퍼가 완판이 됐어요. 이 시기에도 말입니다. 와, 이걸 왜 돈까지 주어가면서 사 입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장작의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저번 유니클로 최후의 전략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유니클로 카드 매출 자료에서 국내 8개 대형 카드사 하나, BC, 우리, 롯데, 현대, KB국민, 삼성, 신한카드의 유니클로 결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 4천만 원에서 7월 넷째 주엔 17억 7천만 원으로 평균 70.1% 급감했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탑10 등 국내 기업의 약진이 필요하겠지요. 토종기업이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살리지 못하면 그들은 또 치고 들어올 겁니다. 한편 브랜드 가치도 떨어져서 한국에서 유명한 100대 브랜드라고 브랜드 스탁에서 발표한 2019년 3분기 자료에 의하면 유니클로는 99위로 일본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남아있어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유니클로 코리아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보면 영상마다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훨씬 많습니다. 웬만한 정치적인 영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나름대로의 팬과 구독자가 어딘가에 있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래도 유니클로 코리아는 구독자가 35만 명인 거에 비해 조회수는 10분의 1도 안 나오고 보시다시피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과연 유니클로와 불매운동 전사들의 대첩은 어떻게 될지요? 승리로 이끌어서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00일, 그동안의 성적과 중간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